세기의 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그간 한반도를 둘러싼 70년의 갈등을 종식시킬 대전환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합의문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그러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남북관계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과 함께 미북 회담을 평가해보고 향후 시나리오를 점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남북 관계, 미북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여를 지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최고의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장 맡고 계시죠. 우리 남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남 교수님 여기저기서 미북 회담 전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셨고 크게 예상은 빗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남 교수님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마 좀 두루뭉술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역시 그러더군요. 일단 사전에 저는 이게 게임이라고 그러면 그럭저럭 시나리오에 배팅을 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큰 예상에서 빗나가지는 않았는데 조금 미국이 많이 양보를 했구나. 역시 대국답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내용은 종래 원칙을 4개항에 걸쳐서 확인하는 정도 선에서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처음에 미국 정상회담 직후에는 큰 축제가 될 듯 느낌이었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야 이거 좀 너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며칠 지났고요. 이제 보니까 앞으로에 달린 것 같아요. 앞으로에 이 다음 단계들 누가 이제 진짜 진정성을 갖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연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결국은? 일단 속담으로 따지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이 좀 맞지 않았을까. 3천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싱가포르에 모였는데 저한테 서울로 카톡을 어떻게 합의문을 보냐고 그래서 일부는 비행기 값하고 호텔 비용을 조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물어내라고 하라. 너무 거기까지 현장 취재를 했는데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 이제 반면에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 65년간의 지금 냉전 구조가 계속 가고 있는데 북미 정상이 70년 만에 이렇게 대자를 했다라는 것만 해도 큰 성과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보를 내디뎠으니까 앞으로 지켜보지 않겠느냐라는 또 낙관론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발표된 다음에 혼자 기자회견장에서 1시간 반을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의 역사에서 저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부연 설명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 아마 케이스 스터디 분석이 아마 조만간 따르지 않겠나 할 정도로 본인의 이 보관을 갖다가 그 내용이 컨텐츠가 좀 약하니까 본인의 어떤 보관을 길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특이한 정상회담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다. 그래서 결국은 2차, 3차 평양도 가고 또 워싱턴에 마라라고에 리조트에 초청해서 내야랑 만나면 이거 비핵화 안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플랜을 얘기를 했는데 그 1단계가 이제 결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아마 7월 중에 만나지 않겠나. 7월 27일 또 휴전협정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날. 다만 바로 종전선언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핵화의 조치에서 일보를 내디뎌야지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또 진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북한이 정말 진전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 대표님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평가가 끝을 내려면 한 1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검증과 어떤 모니터링, 네. 인스펙션 앤 모니터링, 사찰과 검증이라는 게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네. 뭐 북한이 고백하고 그것에서 행동이 이루어지고 또 얼마나 잘 됐느냐에 관해서 검증을 하는 데는 최소 1년은 필요하다. 네, 뭐 전체적인 총평을 지금 한번 들어본 거고요. 방금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은 그 미국 정상회담 하루 전, 이틀 전까지도 계속 verification 분명히 검증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꼭 그 둘 정상회담 내용에 담길 거다 했는데 전혀 담기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논란이 되니까 사실상은 뭐 담겨 있다 자꾸 이제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폼페이오가 그렇게 전날까지도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안 나왔거든요? 폼페이오라는 분도 미국의 어떤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를 나와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고 성적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예, 군복을 벗고 캔사스시티 하원에 출마를 했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눈에 이제 맞아서 결국은 CIA 국장이 됐고 틸러슨 장관을 제치고 이제 국무장관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트럼프와 눈높이를 잘 맞추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마음을 귀신같이 알고 거기에 맞추는 이제 어떤 보좌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 폼페이오의 일하는 기준은 나의 행동과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일 잘하는 거, 안 맞으면 일 못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전날, 전전날까지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다시 한번 리컨펌, 재확인해주는 발언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뭐 CVID가 있든지 없든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결국은 보스, 프레지던트 트럼프의 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받으면 뭐 되는 거고 안 받으면 뭐 당신도 안 받으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날 전전날까지 그것이 들어가는 어떤 당위성과 상관없이 하나의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날리지 않았나. 뭐 그러나 또 그 뒤에는 그게 이제 완전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합의문의 문장과 이제 다르지 않다. CVID하고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레이션하고 같은 맥락이다. 뭐 그렇게 이제 또 기자들과 설전을 이제 벌였기 때문에 본인은 또 자기 확신으로 이거는 CVID다. 또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 내용, 특히 북쪽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과 어떻게 원래 의미의 CVID하고는 사실은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조금 좀 모호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CVID가 나온 이유는 뭐 94년에 제네바 합의 때 교훈을 되살린 거죠. 네. 예, 당시에 94년 10월 25일 날 제네바에서 미국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경남도 심포에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지어줬습니다. 예, 2기를 지을 때쯤 북한이 핵에 손을 댔고 미국도 부시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악의 축, 엑스 오브 이블, 이란, 이라크, 북한은 악의 축구가이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네바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고 북한은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서서 전부 6차례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리 합의를 해도 일정 수준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소용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CVID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비핵화 합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데 대해서 4.27 판문점 선언의 맨 마지막 13번째 항목에 가면 예,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서 남과 북이 노력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아니 북한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왜 남과 북이 주체가 되나. 주어가 왜 남과 북일까 그랬는데 역시 이번 싱가포르 합의문에서도 또 그런 조선반도의 비핵화 영어로는 이제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조선반도, 한반도라면 남측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 자산, 미국의 핵 전략. 저희가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대안으로 우리 핵무기 개발을 국제사회가 못하게 하면 지난 91년 빠져나갔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라도 좀 들여다놔야 되는지 않느냐.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의 효능을 한 방에 무효화시키는 조치죠. 그러니까 절대 핵의 히읗자도 미국 거는 한반도에 오면 안 된다라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미국의 압박,
또 자신들의 핵 갖고 있는 실력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표현인데 예, 이 표현에 관해서 뭐 저의 생각은 북한의 진정성에 달려있지 않겠나. 북한이 1년 안에 가시적인 핵폐기의 일보를 내디면 CVID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똑같은 문장이고 북한이 안 지키면 이거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다음 단계 이제 구체적으로 뭘 서로 내놓고 하느냐 부분인데 하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거래의 달인이고 뭐 하여튼 뭐 저 대단한 또 그런 딜의 선수라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고 싶긴 한데 그 C가 진짜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다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V. 이 V가 이행이 되려고 그러면 다음 단계 뭐 어느 정도는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일단은 verifiable, 쉽게 말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는 다 인스펙션은 모니터링입니다. 사찰을 하고 몇 개 있느냐. 오늘도 나오는 보도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시설이 3,000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일단 그거를 미국이 갖고 있는 거와 북한이 컨페션, 고해성사하는 걸 맞춰봐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스펙션, 사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비핵화가 된 다음에 얼마나 없어졌는지 베리피아블, 검증을 해야 되겠죠. 사찰과 검증 없는 비핵화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검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사람이고 만난 게 언어 영광이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실행할 거다. 이런 선의의 낙관론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뭐 비하인드 거래가 있는 건지 뭐 거래의 달인이면 그래도 거래에 뭔 성과를 가지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 이후에 그런 것이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서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속 셈법이 아무래도 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 또 이제 올 겨울에 이제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구심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럼 올 겨울까지 뭔가 템포 있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7월부터라도 뭔가 방금 얘기하신 신고, 사찰 뭐 이 부분들이 뭔가 이거 템포 있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나타날까요? 일단은 국내 정치 상황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뮬러 특검이 계속 러시아 게이트하고 이 스캔들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을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기소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법정에 세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에게 나쁜 증언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자, 이게 이제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이제 3분의 1씩 바꾸죠. 그때 이제 일단 1차 중간 평가를 받는 건데 뮬러 특검이 계속 기소를 해서 선거 때 러시아 게이트와 스캔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합법적으로 이게 사례가 드러나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가 역시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 하원 중간 선거 같은 것은 위험하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사실은 이번에도 회담을 끌고 간 배경이 내가 이번에 만남으로써 많은 스토리텔링 소재를 내가 거둔다. 그러면 이걸 갖고 미국의 주류 언론을 11월까지 한마디로 덮을 수 있다. 카바 스토리를. 그러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뭐 지난 러시아 게이트 스캔들 갖고 하는 것보다는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나에게 표를 던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산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겠죠. 모든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 뭐 다시 이제 이 미국 간의 합의로 돌아오면 이제 7월이 일단은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죠. 6월은 뭐 양측이 뭐 로컬 폴리틱스. 북한은 뭐 김정은은 갔다 온 얘기를 뭐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죠. 그래요. 지금 자국 프로파간다, 자국 홍보에 지금 시간을 올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약간의 이제 후유증이죠. 뒷수습 아니라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은 이제 약간 좀 한 템포 숨고르기 들어가고요. 이제 7월에 아마 중하순 정도에 이제 양측이 만날 텐데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이 이제 사실은 근데 고민은 깊어갑니다. 최고위층이 만나서도 못 푸는 문제를 이 장관급 인사들이 둘이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
풀 것인지. 이제 정상회담의 퍼포먼스는 그러니까요. 언론이 관심을 갖고 신기하니까 과거 지켜보지만 10년 동안 못 풀었던 거 지금 먼저 샴페인부터 일단 터트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뭐 내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장관급 회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뭘까? 아마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되지 않겠나. 작은 부분이라 하면 일단은 아까 신고 사찰 검증인데 일단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와 미국의 사찰 검증 대표단을 1차 북한이 초청하지 않을까? 그걸 받는 모습으로. 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이 진짜 실행을 하네. 또 일설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가 유엔 대북제재 해제인데 이러면 유엔에 한번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0월 유엔 총회 때 가서 이제 이 어드레스 연설을 한번 하는 거죠. 예, 등장을. 예, 가서 연설을 하고 나면 어떻게 제재를 지속하겠습니까?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We have right now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and I'd like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ome.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을지 훈련 등 한미 훈련을 갖다 일단 중단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지금 어떤 무력을 갖다 일단 빼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괜찮습니까? 우리 한미 동맹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예, 뭐 최근에 뉴욕 타임즈의 얼라이언스 동맹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컨도미니엄 얼라이언스, 아파트 동맹이다. 분양 잘 되는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고 분양 안 되는 아파트는 별로 안 좋은 아파트인데 돈 되는 동맹은 좋은 동맹, 돈 안 되는 동맹은 나쁜 동맹. 한미동맹은 어디에 속할까? 한미동맹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동맹. 그러니까 이건 별로 안 좋은 동맹. 수지가 안 맞는 네, 동맹. 그래서 이 돈을 조금 버는 동맹으로 바꿔야겠다. 이제 뭐 그런 보관이 깔려 있고. 방위비 협상이 지금 예정돼 있죠. 1조 원의 분담금을 둘러싸고 이제 한국이 많이 내라는 거죠. 일단은 저 사람은 뭐 미국 어떤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 콘도미니엄 계산법에 따르면 뭐 비용 줄여서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걱정되는 건 우리 쪽이란 말이죠.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이제 한미 간의 훈련이 3가지입니다. 2월, 3월에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그래서 주로 그렇죠. 이제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병력을 옮기는 게 3, 4월에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거는 이제 병력이 한참 움직이죠. 그다음에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라고 그래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병력을 움직이시키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8월 이 훈련을 안 한다는 거죠. 이 군대라는 거는요, 평소에 가동이 돼야지 이머전시 비상사태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평소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다고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한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가지 발상인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방위비의 분담을 증가하는 압박. 물론 미 하원에서 22,000명은 마지노선이다. 절대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빼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뭐 트럼프도 그건 알겠죠. 다만 돈을 더 부담하는. 2번째 시나리오가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면서 정말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주한미군 훈련을 1차 중단하고 뭐 철수까지 한다면 김정은도 비핵화를 하지 않을까? 라는 이 비즈니스 계산법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건 좋죠. 뭐 되면 좋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먼저 선우가 아니면 매칭으로라도 최소한 돼야 되는데 먼저 훈련 안 하고 먼저 주한미군 뺐는데 북한의 핵무기가 현존하게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이 동북아의 이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이 깨지죠. 네. 이 주한미군의 평택의 존재는 사실은 동북아의 린치핀입니다. 안전핀이죠. 이게 이제 없어지면 요코스카나 요코다 도쿄 근건의 주일 미군 기지가 핵심인데 그거는 미일 동맹 자체가 어려워지고 직접 타격이 됐을 때 이제 태평양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거죠.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결과를 보고 일본은 어떤
평가일까요? 어떤 셈법이 나올 가능합니까? 예, 뭐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저편 패싱이 제일 걱정되죠. 다만 이제 이번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건진 것은 아베 총리의 부탁으로 일본 납치자 문제를 의제에 집어넣고 명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나마 아베 총리의 체면이 섰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일 이제 회담을 해야 되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자기는 비핵화시키고 돈은 한국, 일본, 중국이 좀 대서 경제 부흥시켜줘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일본의 납치자 문제를 의제에 집어넣고 됐는데 뭐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김정은과 직접 상대를 안 할 수 없죠. 더 이상 트럼프에만 의존하는 외교를 통해서는 본인들의 최대 현안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보다 공세적으로 아마 좀 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아까 그 종전선언을 아마도 트럼프 그 11월 선거 즈음해서 빵빠레를 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 종전선언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전쟁을 끝내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전을 선언하면서 뭔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풀어나가자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칫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식으로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오해의 소지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뭐 무력 충돌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있을 뿐이죠. 네. 다만 이제 당사자들이 동시에 선언해야 이 임팩트가 크겠죠. 당사자는 이제 미국과 일단 북한이고 중국은 지금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완전히 종료되는 하나의 선언이 필요한데 그러면 북한의 위협이 이제 없어져야죠. 그 특히 핵무기의 위협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되면 이게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적대행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죠. 국가가 이제 전쟁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영사부 관계, 그다음에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교하죠. 그러면 제재도 하면 안 되죠. 국가 간의 정상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다음 단계가 있는 상황에서 시큐리티 불안, 안보에 대한 불안이 없으면 뭐 당연히 북한하고 또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비핵화가 어정쩡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인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속도를 내서 비핵화는 한 30km로 가는데 이쪽은 한 70km, 80km로 그렇죠. 가면 이게 불균형이죠. 그걸 사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 told him,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한 라인을 개설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할까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도 4월 27일 날 판문점 도보다리에 갔다 온 다음에 한 라인 주고받았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한 일주일이다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통화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전화번호 줬으니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독재국가의 지도자는 신비성이거든요. 전화를 주고받고 한다는 건 신비감과 최고 수령에 대한 그 권위의 도전이거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럴 거예요. 나랑 통화하고 싶으면 나를 워싱턴에 초청해. 그러면 뭐 가서 보면 되지. 저는 뭐 가능성 그렇게까지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몸달게 하겠군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석 고려대 행정대학 원장님 모시고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성욱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샴페인 이후에 꼬박꼬박 우리의 현찰을 챙기고 이것저것 그 베리피케이션, 사찰, 신고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한 여름에 그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지 한번 크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